C언어 코드 보겠습니다. 먼저 샵 include stdio.h 코드는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이 코드에 포함시키는 문법이죠. 즉, 이 헤더 파일을 포함하면서 출력 함수 printf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코드는 샵 include std_bul.h인데요. 이 코드는 불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 이 표준불 헤더 파일을 이 코드에 먼저 포함하면서 불 데이터 타입인 true와 fal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false와 true를 현재 사용하고 있죠. 즉, 이 헤더 파일을 먼저 포함하였기 때문에 이 불 데이터 타입을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코드의 구조를 먼저 볼게요. 불 func 함수가 있습니다. 반환하는 데이터 타입이 이 불 데이터 타입인 건데요. 불 데이터 타입은 true 또는 false의 값을 가지는데요. 따라서 이 함수를 보면 return 반환하는 값이 false이거나 반환하는 값이 true입니다. 즉, 반환하는 값의 데이터 형식이 불린 데이터 형식이니까 이 함수의 반환형을 불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부터 코드를 시작하면 변수 i를 선언하고 result에 0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문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포문의 구조는 i는 1부터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하며 포문을 실행하죠. 디버깅표와 함께 보면 i는 1부터 시작합니다. 포문의 조건식 i가 20보다 작거나 같나요에 만족하죠. 그럼 이 포문의 문장인 if문을 실행하는데 if문의 조건식이 함수 func를 호출하는 조건식이네요. 그럼 func를 호출하고 전달하는 값은 i값 1이죠. 따라서 func1을 먼저 호출해 보겠습니다. func1을 호출하면 매개 변수 n에 1이 들어가고요. 첫 번째 문장 i에 2를 저장합니다. 다음 if문을 보죠. n값이 2보다 작나요입니다. 현재 n은 1이니까 2보다 작은 게 맞죠. 따라서 이 if문에 참이 되면서 이 if문의 문장인 return false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즉,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false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럼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면 함수 func1에 호출한 값이 false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if문을 보면 이 함수를 호출한 값이 false가 되는 거죠. 즉,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죠. 따라서 i는 2가 되고요. 포문의 조건식에는 만족하니까 한 번 더 if문을 실행하는 거죠. 다시 if문의 조건을 보면 func2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func2를 호출해 볼게요. func2를 호출하면 매개 변수 n에 2가 저장되고요. 문장을 실행하면 i에는 2가 저장되고 첫 번째 if문 n이 2보다 작나요라는 조건에 이제 거짓이죠. 2는 2보다 작지 않으니까 거짓이고 그럼 두 번째 if문을 봅니다. 두 번째 if문은 현재 n값이 2인가요입니다. 2가 맞죠? 따라서 이 두 번째 if문에 참이 되면서 그 문장을 실행하면 return true입니다. 함수를 호출한 것으로 이 true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럼 이 true 값을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게 되면 함수 func의 결과값이 반환값이 true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메인 함수의 if문의 조건식의 결과값이 true가 되는 겁니다. 즉, 참이라는 거죠. if문의 조건식이 참이니까 if문의 문장을 실행하게 됩니다. result에 값을 저장하는데요. 현재 result 값은 0이고요. i 값은 2죠. 따라서 0 더하기 2를 해서 result에 일단 2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if문을 모두 실행했으면 선두로 가서 다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3이 되고요. 조건식에 만족하므로 한 번 더 if문을 실행하면 func3을 호출하게 됩니다. func3을 호출하면 매개 변수 n에 3이 저장되고 i에 2가 저장되고요. 첫 번째 if문 3이 2보다 작나요에는 거짓이고 두 번째 if문 3이 2와 같나요에도 거짓입니다. 그럼 이제 이 while문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면 true, 항상 참입니다. 조건식이 항상 참인 문법을 무한 반복문이라고 하죠. 그럼 실행하는 문장을 먼저 볼게요. 안에 if문을 보면 현재 n값 3이 i 곱하기 i값 2 곱하기 2값보다 작나요입니다. 2 곱하기 2는 4죠.
즉 3은 4보다 작은 게 맞습니다. 이 if문이 참인 거예요. 그럼 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브레이크문이죠. 브레이크문은 이 무한 반복하는 문을, 즉 while문을 당장 바로 종료하라는 문법입니다. 따라서 이 while문이 바로 종료돼요. 그리고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return true입니다. true 값을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라네요. 그럼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true를 반환하면, 즉 이 if문의 조건식이 true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문장을 실행하죠. 현재 result 값과 I 값을 더해서 result에 저장하면 5가 됩니다. 다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하니까 if문에서 조건식 func4를 호출하게 됩니다. func4를 호출하면 매개 변수 n에 4가 저장되고 I 값은 2고요. 첫 번째 if문 n이 2보다 작나요의 거짓, 두 번째 if문 n이 2인가요에도 거짓이죠. 그럼 이 무한 반복문을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는데 while문의 첫 번째 if문 현재 n 값이 2 곱하기 2보다 작나요입니다. 작지 않죠? 거짓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if문을 볼게요. 두 번째 if문의 조건식은 n을 i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인가요? 입니다. 이 조건식은 i는 n의 약수인가를 묻는 거예요. 현재 i 값은 2죠. 즉 2가 n값 4의 약수인가를 묻습니다.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 값이 0이 맞죠. 즉 약수가 맞죠. 따라서 이 if문의 조건이 참이 되면서 문장을 실행하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false 값을 반환해라가 됩니다. 호출한 곳으로 false 값을 반환하면요. 함수 func4의 결과값이 false가 되고 이 if문의 조건식이 false면서 if문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게 됩니다. I는 5가 돼요. 그럼 포문의 조건식에 만족함으로 한 번 더 if문을 실행하면 func5를 호출하게 됩니다. func5를 호출하면 매개 변수 n에 5가 저장되고 i는 2고요. 이 두 개의 if문에는 거짓이죠. 따라서 이 while문을 실행하는데 첫 번째 if문을 보면 5가 i의 제곱보다 작나요입니다. 거짓이죠. 따라서 이 두 번째 if문을 보면 현재 i 값 2가 n, 5의 약수인가를 묻습니다. 거짓이죠.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이 i++를 실행하게 됩니다. i 값을 1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while문의 문장을 모두 실행하였으니 선두로 가서 while문의 조건식을 보는데 항상 참이죠. 즉 무한 반복문이니까 이 if문을 한 번 더 비교하는 겁니다. 첫 번째 n, 5가 i의 제곱, 3의 제곱보다 작나요입니다. 참입니다. 9보다 작죠. 따라서 이 첫 번째 if문의 문장인 브레이크문을 실행하게 되면 무한 반복 중이었던 이 while문을 바로 종료하게 되면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return true죠.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true 값을 반환하라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true를 반환하면 이 if문의 조건식이 true가 되고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result에 값을 저장합니다. result 더하기 i 값을 result에 저장하면 result는 10이 되죠. 그 다음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고 포문의 조건식에 참이니까 if문의 조건식을 한 번 더 보면 func6을 호출하게 됩니다. func6을 호출하면 매개 변수 n에는 6이 저장되고 i 값은 2죠. 그리고 이 두 조건식에는 거짓입니다. 그럼 이 while문을 실행하면 조건이 항상 참이니까 첫 번째 if문부터 볼게요. 현재 n값 6이 2의 제곱보다 작나요에는 참이죠. 그럼 두 번째 if문을 보겠습니다. i값 2가 6의 약수인가요? 입니다. 참이죠. 6을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if문의 문장인 return false문을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이 false 값을 반환해 주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false를 반환하면 이 if문의 조건식이 false가 되는 거고 따라서 if문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선두로 가서 i 값을 1 증가하면 i는 7이 됩니다. 포문의 조건식에는 만족하죠. 따라서 if문을 한 번 더 보면요. func i 값 func7을 호출합니다.
FUNC 7을 호출하면 매개 변수 n에는 7이 저장되고 i는 2가 되고 이 두 if문은 거짓이겠죠. 따라서 이 while문을 실행하면 첫 번째 if문 현재 n값이 i제곱, 2의 제곱보다 작나요에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if문을 실행하면 현재 i 값이 7의 약수인가요를 묻죠. 거짓이죠. 그럼 이 if문의 문장도 실행하지 않고 이 i++를 실행하게 되면서 i 값을 1 증가하는 거죠. 그럼 다시 선두로 가서 조건은 항상 참이니까 첫 번째 if문을 한 번 더 실행하게 됩니다. 7이 현재 i 값 곱하기 i 값보다 작나요입니다. 참이죠. 7은 9보다 작죠. 따라서 이 if문의 문장을 실행하면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문을 실행하면 while문이 바로 종료되면서 그 다음 문장 return true 문장이 실행되죠.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true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FUNC 7의 값이 true죠. 즉 if문의 조건식이 true이므로 result에 값을 저장하면 result 값 10 더하기 i 값 7을 해서 result에 17이 저장됩니다. 이렇게 계속 코드를 실행하면요. 결국 이 코드는 i가 소수인가를 묻는 코드입니다. 이때 소수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1 이외의 정수를 의미합니다. 2의 약수는 1과 2고 3의 약수는 1과 3, 4의 약수는 1, 2, 4, 5의 약수는 1, 5, 6의 약수는 1, 2, 3, 6, 7의 약수는 1, 7이죠. 이렇게 약수를 구하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2, 3, 5, 7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서 소수라고 하고요. 4와 6은 자기 자신 외에도 약수가 더 존재하죠. 따라서 4와 6은 소수가 아닙니다. 이걸 알고 디버깅표를 다시 보면요. 1은 소수가 아니고요. 2는 소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3도 소수가 맞고요. 4는 소수가 아니고 5는 소수가 맞고 6은 아니고 7은 맞습니다. 즉 소수일 때만 함수 FUNC의 결과값이 true였어요. 이 결과값이 true인 경우에만 result의 값을 저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result 변수는 소수의 합계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가 되죠. 그럼 이 함수 FUNC는 이 i 값이 소수인가를 판별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먼저 소수에는 1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if문에서 n이 2보다 작은 경우는 1밖에 없죠. 즉 n이 1일 경우에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false를 반환하라는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n이 2인 경우를 볼게요. n이 2인 경우 이 첫 번째 if문에는 거짓이지만 두 번째 if문을 보면 2는 2가 맞나요죠?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숫자 2는 약수가 1과 2밖에 없는 소수가 맞죠. 따라서 이 if문의 조건식이 참이면 return true를 반환하는 거죠. 즉 숫자 2는 소수가 맞으니까 true를 반환해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일 때 볼게요. 이 두 개의 조건식에는 이제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while문을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수의 판별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숫자 n의 제곱근 이하까지만 검사하면 소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은 제곱의 반대말입니다. 먼저 2를 제곱하면 즉 2의 제곱은 4죠. 그럼 그 반대로 얼마를 제곱해야 4가 나오나요? 2를 제곱해야 4가 나오죠. 따라서 4의 제곱근은 2가 됩니다. 제곱근은 루트 기호를 사용하는데요. 즉 4의 제곱근은 무엇인가를 물으면 루트 2의 제곱으로 변환할 수 있죠. 그럼 이 제곱은 루트와 만나면 없어지면서 2가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수를 제곱해야 4가 되나요에서 이 어떤 수가 2가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을 다시 설명드리면 6의 약수에는 1, 2, 3, 6이 있어요. 이때 1 곱하기 6은 6이고요. 2 곱하기 3은 6이죠. 즉, 이 중간 지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곱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중간 지점까지만 검사를 하면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중간 지점을 얻는 방법이 제곱근입니다. 그럼 현재 n값 3은 1과 4의 사이수죠. 즉 1의 제곱과
2의 제곱의 사이의 수기 때문에 1.xx 값을 제곱하면 3이 나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1.73인 거예요. 1.73을 제곱하면 3인 거죠. 따라서 이 중간값 이하까지만, 즉 정수 1까지만 검사했을 때 약수가 없으면 이 수는 소수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을 while문의 첫 번째 if문으로 구현한 거예요. 첫 번째 if문이 현재 n값 3이 2의 제곱보다 작나요? 입니다. 3이 2의 제곱보다 작죠? 3입니다. 즉 3의 제곱근까지 현재 검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니 소수 판별을 종료해라가 되는 겁니다. 즉 브레이크문을 실행하면서 소수 판별을 종료하고 남은 문장인 true 문장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3을 검사했을 때 3의 약수가 없었죠. 따라서 이 3은 소수라고 판별하고 true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4의 경우를 볼게요. 4의 경우 이 while문에서 첫 번째 if문 4가 2의 제곱보다 작나요죠? 즉 4가 2의 제곱보다 작지 않습니다. 거짓이죠. 그럼 두 번째 if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if문은 i가 n의 약수인가를 묻죠. 즉 n의 약수가 존재하는가를 봅니다. 4를 2로 나눴을 때 4의 약수 중에 2가 있죠. 따라서 이 if문의 조건식이 참이 되면서 문장을 실행하면 return false입니다. 즉 4는 2라는 약수가 있으니까 소수가 아니다라서 false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5를 볼게요. while문을 실행하면 첫 번째 if문 5가 2의 제곱보다 작나요? 라는 조건에 거짓이죠. 그럼 두 번째 if문 2가 5의 약수인가요도 거짓입니다. 그럼 i 값을 1 증가해서 3이 5의 약수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제곱근 검사부터 하는 겁니다. 5가 3의 제곱보다 작나요?부터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5의 제곱근이 2.23인데요. 즉 2.23을 제곱하면 5가 나와요. 따라서 이 제곱근 이하까지만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으면, 즉 약수가 없으면 이 5는 소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if문에 참이 되면서 소수의 판별을 종료하게 됩니다. 즉 5는 소수이니까 true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럼 6의 경우에는 2라는 약수가 있어서 소수가 아니고요. 7의 경우에는 2가 약수가 아니고 7의 제곱근 2.64 이하, 즉 2까지 검사를 완료했으니까 더 이상 약수가 없는 공식에 의해 7이 소수가 되면서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수를 판별하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포문의 조건식이 i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소수를 판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7 다음의 소수는 11이고 그 다음은 13, 그 다음은 17, 그 다음은 19가 되고요. 이 소수를 모두 더하면 77이 레절트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i가 21일 때는 포문의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서 이렇게 포문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포문이 종료되면 다음 실행하는 문장은 프린트 f문, 레절트 값을 출력하라는 거죠. 현재 레절트 값은 77이니까 77이 출력되는 코드였습니다. 결국 이 코드는 1부터 20까지의 숫자 중에서 함수 func를 호출하면서 소수를 찾게 됩니다. 소수인 경우, 즉 func의 반환값이 true인 경우에는 레절트의 합계를 저장해서 1부터 20까지의 소수의 합계를 구하는 코드였습니다.